안녕하세요. 이번 올해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로 편입한 배진솔입니다. 제가 사실은 하려던 말을 다 못하고 올까봐 이렇게 조금 적어왔는데 우선은 제가 이맘때 저도 누군가의 합격생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귀감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오늘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편입을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통 편입을 시작하는 그런 여자 학생들의 나이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4학년을 졸업하고서는 편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제 꿈 때문에 그렇게 4학년 졸업을 하고 다시 편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꿈이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부모님의 취업이 잘 된다는 말, 그리고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취업이 잘 된다는 말로 원하지 않는 과에 임상병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었어요. 임상병리학과를 다니면서 물론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을 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생소한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좀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얼른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제 진로를 정확히 선택을 하고 그다음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가지고 있던 그 꿈을 꼭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긴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 잠깐 지금의 1년, 그리고 지금의 힘든 순간, 그리고 잠깐 지체되는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을 결심을 하게 됐었고요. 우선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저에게 얻어진 부분은 자신감 측면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쨌든 학교의 네임밸류도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과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 때문인지 어떤 면에서든 다 자신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정말 무한한 자신감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이 편입을 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 학교 다니면서 제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었는데 편입을 하면서 제 꿈을 확고히 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입시 여기에서는 1학년 마치고 오신 분들, 1학년이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 나라의 교육 정책상 그다지 자기의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꿈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학교 학업에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이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확고히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처럼 제가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꿈이 중간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때 상황에 가서도 저는 후회 남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편입은 저에게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편입하면서
저도 슬럼프가 있었고 흔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을 때 봤던 글귀가 있는데 그걸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후회 최소화 프레임이라는 말을 하셨었는데요. 이것이 자신이 80살이 되어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후회 최소화 프레임을 생각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80살이 되었을 때 지금 오늘의 이 순간에 내가 이 선택이 후회할지 후회 남지 않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자로 보는 우리 진솔 학생은요, 이쁘죠? 이쁘게 생겼죠? 네. 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가 얘기할까요? 네. 아나운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덕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 이런 쪽은 좀 그렇고 수영복 심사도 있고 그래서 좀 꺼려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한복 미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번에 진했거든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4학년을 졸업한 여학생이 자기 꿈을 위해서 편입을 하러 왔다는 것도 전 참 신기했고 제가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잘 갔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주 큰 슬럼프도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 못 드리는 엄청나게 아픈 스스로가 몸이 아팠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합격 대학을 하나만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서강대 사회학과도 합격을 했습니다. 성대 정외과를 간 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었던 학교가 원래 성대 정외과였기 때문에 글로 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빈대에 나가서 합격하고 그리고 심지어 학원에서 아이들 가리키는 조교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랑 지금이랑 목소리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솔이를 보면서 꼭 여러분들이 앞에 학생같이 여러분들이 꼭 목표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발판이 어쩌면 편입이 대안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편입 공부를 할 때 대학교마다 시험 유형이 많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 A대학의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데 A대학을 준비하면 B대학의 시험을 못 치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좀 진짜 디테일한 질문이거든요. 이건 합격하신 우리 배진솔 학생이 한번 답변을 주세요. 우선 대학마다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문항수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선 합격한 두 학교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균관대는 60문제에 90분이었고 서강대는 40문제에 1시간이었어요. 근데 유형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문법 문제가 적고 독해 문제가 더 많고 조금 밑에 학교일수록 중위권부터는 좀 문법 문제가 상위권 대학보다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할 때는 영어라는 게 문법, 독해, 어휘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그렇지 편리하게 공부한다 시스템을 나눠놔서 그렇지 사실상은 이게 다 어쨌든 영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휘를 알아야 독해가 되고 문법을 알아야 독해 해석력이 빨라지고 이게 다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마다 시험 문제 수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상 유형별로 지금부터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그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편입은 각 대학마다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를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을 보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영어를 공부하시고 파이널에 대학별로 기출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개 받을게요. 이렇게 손 들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관광 영어 통역학과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그냥 영어를 좋아하고 편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게 오래 전에 든 건 아니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2018학년으로 편입을 하기엔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물론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은요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인데, 의외로 올해 자격이 있어서 시험 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좀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은 계속 1학년 대상으로 얘기했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학원에 7월 달쯤, 그러니까 한 학기 마치고 7월 달쯤 오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올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 올해 하위권 대학이라도 가겠습니다라는 학생과, 또 저는 내년에 다시 한번 휴학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학생으로 나뉘어요. 근데 사실 지금이 5월이죠? 이때가 제일 애매할 때입니다. 이때가. 왜? 본인이 영어 실력에 따라서 올해 해도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요. 또 올해에서는 좀 어려운 학생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여러분 공인영어 있죠? 공인영어가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공인영어 한 토익으로 700점 이상인 학생들은 한번 해볼 만해요. 700점이 대신 넘어야 됩니다. 근데 700점 이하나 아직 공인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학생들 있죠? 그분들은 한번 올해보다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도 많습니다. 올해 한번 시험 보고 싶다고, 올해 공부해서 시험 보고 내년까지 준비하고 싶다는 분도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편입 재수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니까 이거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계속 아껴뒀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중간에 PT 화면에 공인영어 대학교들이 있었는데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왜 안 드렸냐 하면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격자들, 정말 합격한 합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경희대하고 동국대는요 인문계 일반 편입 다수의 학생들이 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점을 맞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얘기하면 인문계는 950점 이하 학생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편입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공인영어로 대학을 갈 수 있대, 토익으로 대학을 갈 수 있대, 그래서 토익 공부해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만 들었지 깊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토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하세요. 경희대는요 논술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인영어가 950점 이상 정도 되는 학생들끼리 3에서 5배수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논술을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950이었고 커트라인이 1차 커트라인이, 그리고 최종 합격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중에서 논술을 정말 잘했던 950점도 합격을 하고, 영어는 만점이지만 논술을 못 썼던 학생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경희대학교고요. 동국대학교는 면접이 30%, 전적 공인영어가 70%인데 일단 70% 합격하는 공인영어 학생들 점수가 기본적으로 경영학과는 985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차가. 그리고 2차 전형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절대 공인영어로 대학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토익으로 위주로 가는 시립대, 동국대, 경희대 3개가 있고요. 시립대와 동국대는 면접이 있고 경희대는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연고대가 있는데, 고대는요 토익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대는 탭스하고 IBT만 인정을 하는데, 작년 말고 지금 작년 거는 저희가 아직 입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를 한참 입수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고대 경영학과 합격했던 학생이 제 제자거든요.
고대 경영학과. 그 학생이 탭스 점수가 932점인가 그랬습니다. 고대 경영학교 합격한 학생이. 그리고 그 해는 고대 쿠엣과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었는데 자체 시험과 고대 탭스 시험의 같이 두 가지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합격생의 전부 모든 학생들이 공인영어로만 합격했고 그 기본점이 최하점, 탭스로 최하점이 926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문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러프하게 받으려도 900점 이하로는 탭스 900점 이하로는 합격 못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탭스 준비를 해보셨던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탭스 900점이라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고대를 얘기할 때 공인영어나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토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외국어 등급 3등급이에요. 근데 고대 탭스를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준비하는 건 학생 마음이지만 확률상으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엔 편입영어를 공부하고 차라리 그럴 바엔 그 열정으로 그 열정의 절반으로 편입수학 공부하시면 한양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마지막 설명드리면요. 연세대학교의 공인영어는 각 학과별로 기준점만 넘으면 되는데 보통 700~800점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는 연대는 만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 점수만 넘고 그 2차 전형을 준비하는데 근데 연대 2차 전형은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저희 김영에서 단과하고 인터넷 강의 쪽에서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아예 이거는 연대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화생지하고 논술하고는 학원 도움을 이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영어는 지금 기본적으로 점수가 만들어져 있는 학생들이 더해서 가신다고 하면 더하고 전공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너무 돌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공인영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730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점 정도 되면 지금 올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점수 이해하면 사실 실제로 올해보다 내년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큰 용기 내서 나온 학생이거든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 얘기 드렸었는데 얼만큼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편입이든 대입이든 여러분들을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는 대학을 진학을 하시고 꼭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혹시 참석하게 되셨는지. 사실 저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한성 원장님의 부탁이어서 거절하고 싶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장소라는 점, 뭔가가 녹화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실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학생들 상담하셨죠? 네. 그 상담하셨을 때 어떤 걸 좀 주로 물어볼까요? 방금 상담하셨을 때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랑 그리고 아드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드님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더 아드님께 추천해주고자 이 곳을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장소에서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편입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필요해서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게 편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이 생각이 확고해지셨을 때 다시 우리 학원을 찾아와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후배들이 될 수도 있고 동생들일 텐데 좀 짧게 한마디의 응원을 해주신다면 분명 하는 동안에 슬럼프도 오고 힘든 것도 있고 분명 이럴 테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나아가면 그러면 분명히 이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